안녕하십니까. 책 리뷰입니다. 앞으로 5년 한국의 미래 시나리오, 최윤식 지음. 이 책의 19페이지입니다.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미래는 부정적으로 보면 안 된다. 긍정적으로 봐서도 안 된다. 미래는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대신 그것이 위기든 기회이든 다가올 미래를 대하는 태도가 긍정적이어야 한다. 두 가지를 뒤바꾸면 미래는 재앙이 된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림은 경제 위기 수준을 다양한 단계로 분류한 도표다. 1997년 한국의 외환위기는 상업 영역에 막대한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대규모 부실채권이 발생하여 은행권에서 위기가 발발한 후 점차 외환 보유액이 고갈됨에 따라 외채 위기로 불이 옮겨 붙어서 결국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전이된 경우다. 하지만 다가올 금융위기는 가계 영역에 막대한 부채 문제가 터지면서 은행권에서 위기가 발발하지만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최악의 위기로까지 악화할 가능성은 작다. 43페이지입니다. 신흥국 위기는 한국 금융위기의 전조라는 제하의 챕터 6입니다. 판단이 어려울 때는 현실이 진리라는 말을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 외부와 내부의 현실을 점검해보자. 필자는 지난 책을 통해 달러의 순환에 따른 7단계 패턴, 부자의 시간, 지식 노마드 출간입니다. 7단계 패턴을 분석하며 한국의 금융위기가 발발하기 전에 신흥국의 위기가 먼저 시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 터키, 브라질 등 많은 신흥국이 금융위기를 겪었다. 신흥국의 금융위기를 한국 금융위기의 전조현상 중 하나라고 예측한 이유는 간단하다. 신흥국에서 발생하는 금융위기의 핵심 원인 역시 막대한 부채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금융위기 발발이 가능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브라질, 이탈리아,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이다. 브라질은 정치 불안과 높은 실업률, 경제성장률 저하 상황에서 미국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자본 유출 위기를 맞고 있다. 이탈리아는 현재 이미 GDP 비율 132%의 국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데 정부의 포퓰리즘 공약 시행으로 국가 부채가 더 늘고 있다. 이로 인해 이탈리아 국채를 많이 보유한 은행들의 위기설이 증폭되고 있다. 이탈리아는 독일과 프랑스, 다음가는 유로존 3위의 경제 대국이기 때문에 촉각을 곤두세워야 한다. 러시아 역시 석유와 천연가스 등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수출 감소, 내수 침체, 환율 시장 불안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자본시장마저 불안정한 상황이다. 48페이지입니다. 아시아 금융위기 피할 수 없다. 아시아와 신흥국이 2008년부터 지난 10년 동안 글로벌 금융위기에 충격을
잘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나 있다. 겉보기에 잘 극복한 것처럼 보인 것은 부채가 만들어낸 착시였다. 한국도 다르지 않다.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수출 주도의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과 미국이 주요 수출 대상국이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은 금융 위기와 외환 위기 발발로 소비가 크게 침체했다. 당연히 이들 국가에 수출해서 먹고 사는 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상황도 크게 침체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아시아 각국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다. 신흥국 기업 달러 표시 부채 상황입니다. 조 달러 3조, 2조, 1조 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7년까지의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자료는 니혼게이자이 신문, 출처 매일경제 2018년 2월 19일에서 재인용했습니다. 예견된 위기, 그 원인, 부채 위기입니다. 신용 창조에 의해 경제성장 시스템의 필연적 결과, 주기적인 위기, 장기 저성장,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을 예견된 위기로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은 자본주의 제도 내 경제금융 시스템이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화폐금융 정책인데 국민 전체의 경제활동에 강력한 영향을 주면서도 일반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게 숨어 있다. 자본주의의 화폐금융 정책은 잘 다루지 않으면 거대한 위기를 불러오는 위험을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다. 첫째, 화폐금융 정책은 미래소득을 앞당겨서 사용하는 일명 신용창조를 일으켜서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키지만은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채를 만들어낸다. 둘째, 부채가 경제의 순환 속도를 높이는 수은 기능도 하지만 특정 수준을 넘어서 커지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주게 되고 최악의 경우 금융 위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는 방아쇠의 역할을 한다. 전 세계 주요 부채 현황입니다. 전 세계 부실채권, 유례은행권 부실채권, 중국 부실 가능 대출자산 등등 전 세계 에너지 부문 대출 금액 약 3조 달러 나와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예견된 위기, 그 원인 두 번째, 패러다임 전환입니다. 장기 저성장, 즉 잃어버린 20년의 가능성을 한국의 예견된 위기, 다시 말해 피하기 힘든 위기로 만드는 두 번째 원인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다. 특히 한국의 주력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의 판이 변하고 있다. 한국은 추격국가에서 추격당하는 국가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견제를 받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아래로는 주력 산업에서 중국의 추격에 쫓기고, 위로는 미래산업 영역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의 견제가 강화되는 일명 넛크래커 현상에 빠져들고 있다. (102페이지입니다) 예견된 위기, 그 원인, 미중 패권 전쟁.
장기 저성장 가능성을 한국의 예견된 위기로 만드는 세 번째 원인은 미중 패권 전쟁의 부메랑이다. (13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예견된 위기, 그 원인, 글로벌 정서의 변화. 다섯 번째입니다. 예견된 위기, 그 원인, 한국 성장 시스템의 한계. 낡은 성장 시스템 8가지 문제, 기존 산업의 성장의 한계, 종신고용 붕괴, 저출산, 고령화, 재정적자 위기 심화, 경제성장률 저하, 부동산 거품 붕괴, 정부의 잘못된 정책. 페이지 207페이지입니다. 뜻밖의 미래, 세계의 와일드카드. 늘 강조하지만 미래의 예측은 가능성을 보여줄 뿐 확정된 것은 없다. 미래에는 주변 환경의 변화와 인간의 선택에 의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금융위기 가능성과 관련해서 뜻밖의 시나리오, 실제로 일어날 확률적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면 영향력이 큰 뜻밖의 미래를 생각해 보자. 하늘의 도움입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앞으로 20년에서 30년 내 한국에서 금융위기가 발발하지 않을 조건은 다음과 같다. 미중 무역전쟁이 조기에 종료되고 다시 차아메리카의 시대로 되돌아간다. 미중 금융전쟁이 멈추고 중국 금융시장이 안정을 유지하고 아시아 위기의 진행이 멈춘다. 등등등 쭉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384페이지입니다. 원 달러 환율 1,500원 이상. 금융위기가 발발하여 코스피 지수가 1,000을 뚫고 폭락하면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 급등, 원화 가락 폭락을 의미하죠. 급등할 수 있다. 금융위기가 발발하면 한국 내 가계부채와 좀비 기업에 대한 강제적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다고 시장이 인식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외국계 투자 자본의 한국 이탈이 시작될 것이다. 외국 자본이 한국의 자산시장을 빠르게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주식과 채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한다. 자산시장에서 이탈한 자본은 곧바로 외환시장으로 건너가 달러로 환전을 시도할 것이다. 이렇게 외환시장에서 원화 매도 주문이 늘어나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면 달러 자금을 빌려 쓴 기업의 달러화 이자 비용이 커지고 단기 달러화 부채에 대한 만기 원금 상환 압박이 커진다. 그에 따라 원화를 달러로 환전해서 달러화 외채를 갚으려는 흐름이 강화된다. 자, 외국인 투자 자금이 한국에서 수익을 얻는 방법 3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고 나갈 때 발생하는 환차익,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에 의한 예대 마진. 세 번째, 한국의 주식, 채권, 부동산에서 얻은 투자 수익 등입니다. (445페이지입니다)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단기간에 주택가격은 얼마나 떨어질까? 5에서 10%, 또 4, 5년 안에 20에서 30%까지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즉 5년 동안 가계부채의 20%가 파산이나 일부 부실채권으로 정리된 것이다. 자, 그 다음은 2020년 이후 한국 부동산 가격에 대한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한국 부동산 가격의 미래를 예측해 보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다면 부동산 이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세 가지 질문입니다. 무엇을 사야 하나? 자, 역발상 투자. 장기적으로는 한국 부동산보다는 글로벌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다. 자, 쭉 한번 읽어보세요. 필자가 추천하는 새 나라는 앞으로 30년 동안 전 세계 국가들 중에서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성장하는 가장 큰 국가에 대해 세 나라, 즉 미국, 중국, 인도를 추천하고 있습니다.